스트레스와 암의 연관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그 구체적인 작용 기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자율신경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면역 시스템의 문제도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함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일 수 있다는 내용은 누구나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면역세포에 작용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면역세포 중에 대표적인 백혈구인 과립구, 그 중에서도 호중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중구의 어떤 기전을 통해 어떤 변화가 생겨 암의 발생이나 기존에 있던 암의 전이가 더 악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혈액 1 마이크로리터당 4,000에서 10,000개 정도의 백혈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혈구는 과립구, 단핵구, 림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과립구에는 호중구와 호삼구, 호염기구가 있는데 호중구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 호중구는 체내에서 항원이 침입했을 때 대식세포와 함께 가장 먼저 반응하는 세포이기도 해서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중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호중구는 그림에서처럼 동그란 공 모양의 면역세포입니다. 이 혈관 안에서 미생물이나 병원체가 침입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항하는 최전방의 면역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를 따라 돌아다니다가 침입한 병원체를 발견을 하게 되면 집어삼켜서 없애거나 또는 더 이상 대항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 몸속에 있는 DNA를 그물처럼 뿜어냅니다. 그래서 뉴트로필 엑스트라셀룰라 트랩이라고 하는 호중구 세포의 덫, NET라고도 부릅니다. NET를 만들어내서 병원체를 포획하기도 합니다. 이 호중구 면역세포의 NET라고 불리는 이 DNA 그물망 방출 작용은 2004년 무렵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DNA 그물망은 호중구가 자신을 희생해서 미생물인 병원체에 대항을 하고 면역세포로서 최후의 저항을 하는 수단이라는 내 몸을 지키는 훌륭한 수호신과 같은 역할도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NET로 인해서 혈관 내에 혈전 생성이 많아져서 다양한 허혈성 혈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는 혈관을 따라 떠다니는 암세포의 전이가 이 NET를 따라서 잘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논문이 바로 NET가 암세포의 전이를 악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호중구를 과도하게 증가시켜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즉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암세포의 성장이나 전이에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스트레스와 암의 연관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그 구체적인 작용 기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만성 스트레스가 암세포의 전이에 관여하는 기전을 분석한 연구가 나왔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논문이 바로 이런 기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논문은 미국에 있는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에서 시행한 동물 실험 결과입니다. 물론 사람에서 확인된 실험이 아니라 아쉬움이 조금 남기는 하지만 아무튼 연구팀은 유방암이 폐로 전이된 쥐를 스트레스에 노출을 시켜서 변화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종양세포가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최대 4배까지 증가해서 전이성 병변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암세포의 성장과 이 NET를 통한 암세포의 전이에 관여하는 기전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글루코콜티코이드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호르몬 증가에 의해서 호중구에 영향이 가서 호중구가 과도하게 활성화가 됨으로써 거미줄과 같은 그물망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연구팀은 암이 없는 쥐에서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노출시키게 되면 호중구에 의한 그물망 구조가 과도하게 발달을 하면서
암 자체의 발병 위험도 높아짐을 밝혀냈습니다. 이 논문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자율신경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면역 시스템의 문제도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함입니다. 특히 교감신경 항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대표적인 백혈구인 호중구가 증가를 하게 되고, 호중구의 증가는 양날의 칼 같은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적당한 스트레스를 통해 삶에 활력이 생기는 정도의 상황에서는 적당히 증가된 호중구가 내 몸을 잘 지켜내서 면역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호중구가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DNA를 뿜어내게 되고, 이로 인해서 NET라는 호중구 세포의 덫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면 암세포의 전이나 암 발생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는 무서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논문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막연히 스트레스가 암과 연관성이 많겠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팩트나 그리고 논문으로 밝혀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인체가 면역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립구와 림프구가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절한 비율의 유지에 자율신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혈액검사를 통한 다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된 상태에서는 과립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된 상태에서는 림프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의 기능이 좋은 경우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보완작용을 해서 과립구와 림프구의 비율이 적절히 잘 유지가 되면서 최적의 면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의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면 이 면역세포의 밸런스나 면역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과도한 교감신경 항진이 지속이 되어서 백혈구 중에서 과립구의 비율이 증가하거나 과립구의 활동성이 불필요할 정도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립구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호중구가 증가를 하면서 활동성이 과다해지면 다양한 문제에 노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의 감염 초기에 사이토카인 스톰에 의한 응급 상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역시 급성 폐렴이나 폐섬유화 같은 이런 발생이 호중구의 증가로 인해서 DNA 그물망이 관여하는 기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중구의 네트 그물망에 의한 과도한 혈전 형성에 의해서 이 혈액순환 장애나 허혈성 심내혈관 질환의 유병률도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근거, 그리고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자가 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암 세포의 전이 등도 호중구가 과다하게 활성화되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에 해당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단순히 이 정신적인 불편감의 수준을 넘어서 세포나 유전자 레벨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를 잘 해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면역 시스템의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